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하루 다가오고 있는데요. 송영길과 김민석 두 사람이 유입됐는데도 벌써 민주당의 색깔이 달라지고 있죠. 과거에 머물러서 언제나 노무현을 팔아 검찰 개혁만을 말하는 좀비 정치에서 미래를 말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말하며 2030 세대를 말하는 살아있는 민주당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8월 17일 당대표 선거는 단지 당대표만을 바꾸는 그런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민주당의 빨대를 꽂고 권력, 명예, 부만을 챙기면서 자기 정치를 통하여 사용만 챙겨온 이 더러운 피를 걸러내는 그런 선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도가 지난 8월부터 예언한 것처럼 문파의 더러운 피, 이 친문 정치 세력들이 점점 힘을 잃고 거기에 지지대가 되어 주었던 유튜브 권력, 뉴스공장, 알릴레오, 매불쇼 완전 다 하나씩 나가 떨어지잖아, 여러분. 이제 정청래만 남았는데 사실 7월 1일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은 문재인이가 완전히 죽기는 싫으니까 뒤로 물러난 그런 형국이죠. 백기 들고 항복을 한 거야. 시대 정신을 보니까 아무리 뉴스공장 김어준과 알릴레오의 유시민을 업고 지랄을 떨어도 사태를 바꾸기는 어렵겠구나. 자기들끼리의 어떤 뭔가가 있었던 거야, 여러분. 문재인이가 뒤로 물러나면서 김어준도 태도가 변했잖아, 그죠? 유시민은 얼마 전 낚시터에서 한숨을 쉬면서 열흘 동안 잠을 못 잤다라고 하면서 그 특유의 문파 감성팔이 있잖아. 동정과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지금까지는 뒤로 물러나 있는 형국인 거야, 여러분. 하나하나 뒤로 물러나면서 이제 조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고 완전 끝났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이자는. 예도가 지금까지 예언한 대로 다 됐잖아, 여러분. 김어준도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을 세웠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사태를 보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김민석을 불러다가 내란 당일날 CCTV를 틀어준 거, 그리고 뭔가 오랜만에 김어준이 약간의 언론인 냄새가 나는, 교주가 아니라 정치 무당이 아니라 약간의 언론인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 여러분.
태도 변화를 볼 수 있죠. 지금 최욱만 최강욱을 불렀다가 헛소리를 연일 짓거리고 앉아 있는데, 이 8월 17일 당대표 선거는 단지 당대표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문파의 더러운 피를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들도 바꿔야 되고, 그죠? 여전히 이 힘이 남아있죠. 대통령은 1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외교를 펼치고,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조건을 바꿀지 실제로 엄청난 정치력을 통하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정치 경제적 조건들을 바꾸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정청래가 보여준 모습은 노무현을 팔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1인 1표제를 외치고 강제 합당을 선언하는 세 가지밖에 안 했잖아. 그런데 검찰 개혁도 예도는 이미 지난 겨울부터 대국민 사기극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큰 그림을 놓고 볼 때 끝내놨고, 보안 수사권과 같은 문제는 정치 검찰과는 상관이 없고 일반 국민의 형사 사건과 관계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보안 수사권이 또 문제가 되니까 일반 국민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문제, 경찰 권력에 비대해지는 문제, 경찰은 누가 견제할 건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기하라 그랬잖아. 이제 와서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발톱을 숨기는 그런 양상입니다. 법안을 만들어도 제도를 개혁해도 일반 국민, 민중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거야, 여러분. 정치 검사를 없앤다는 건 옛날 말로 하면 결국 왕들과 귀족을 위한 상부 구조를 바꾸는 거야. 오히려 일반 국민의 형사 사건의 관점에서 볼 때 보안 수사권은 문제가 있죠. 완전 폐지되었을 때.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김용민 이자가 이재명법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 대국민 사기를 친 거죠. 이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공격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이 자들이. 사실 보안 수사권에 문제가 생기면 김용민, 박은정, 추미애 이런 자들에게 그 죄를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재명법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 정치를 뭐든지 정쟁으로 삼아서 아마추어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는 운동권 386의 피,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문재인을 옹립한 이 자들의 특징이 이런 정치의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난 1년 동안 한 것은 검찰 개혁밖에 없어. 그런데 이것도 정쟁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놓은 검찰 개혁을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심어서 검찰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김어준, 유시민, 심지어 임은정까지 소환해서, 그죠? 자기 정당화를 위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그러니까 예도가 이 새끼들을 개새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잡놈들이고, 언제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안을 선택해서 정쟁으로 삼아 자기들의 정치적 힘을 얻으려는 그런 공작 정치밖에 못하는 새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파의 더러운 피에 의하여 움직이는 좀비와 같은 자, 매일 뉴스공장에 딴지 게시판을 보면서 정치하는 자, 이자를 최민희가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년 동안 한 게 이런 거야. 2030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차. 저 새끼들은 밥 처먹고 매일 자기들은 기득권을 챙기면서 노무현을 팔고 적통 논쟁이나 벌이며 사상 검증이나 하는 그 수준도 너무 얕아서 젊은이들이 볼 때도 욕밖에 안 나오는 수준인 거야. 일베랑 다를 게 없어요. 이런 놈을 시대정신이라 그러잖아, 여러분. 정청래가 시대정신이면 나라가 망했죠. 그러니까 노무현은 어떻게 해서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노무현을 파는 새끼들은 이런 정치밖에는 못해. 20년 동안 노무현만 팔아서 검찰 개혁을 외친, 그러나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개월 만에 끝내놓은 그런 건 거야. 이런 이념 논쟁, 이념도 아닌 거의 종교 수준의 교리 논쟁이죠, 그죠? 여기에 갇혀서 감투 싸움이나 하고 권력 투쟁이나 하는 이런 새끼들을 나라 그래도 지지하지 않겠다. 2030이 얼마나 똑똑해. 사실 2030이 단지 남성들만 이런 민주당을 떠난 게 아니라 여성들도 떠났어요. 왜? 매일 이 지랄을 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조건을 위한 살아있는 정치는 안 하거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완전 피가 다른 거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율을 유지해온 것도 이재명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파 정치, 그죠? 예도가 왜 문파의 더러운 피라 그랬겠어? 20년 전에 노무현의 정신없는 정신을 팔고 이름만 팔아서
검찰 개혁만을 외친 이 구태 세력, 실력도 없고 언제나 아마추어 수준에 머무르며, 그럼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는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보면 자기들은 뒤에서 온갖 부를 챙겨서 기득권자들이 된 이 위선자 새끼들. 그래서 2030이 다 떠난 거야.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또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을 이제 계속 회복하고 있는데, 이 정청래 완전 역적이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하여 각을 세운 그 모습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게 지가 할 소리인가? 대통령이 할 이야기지, 그죠? 순방만 나가면 뒤에서 딴짓을 하고, 문재인, 김어준, 유시민, 이 팀 김어준과 함께 움직인 이 새끼 지금도 계속 공작질하고 있잖아.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죠. 자기의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기의 무의식도 아는지 연일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잖아요. 이런 노무현을 팔아 문재인을 옹립한 이 문파의 더러운 피, 이 친문 정치 세력을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지금 정청래 주변에서 정청래를 도와 함께 움직이는 자들의 의미와 연세를 보면 이성윤, 최민희, 문정복 전부 봐봐. 그 언어 수준이 초등학생이야, 여러분. 어? 그런데 김민석과 송영길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2030을 이야기하고 메가 프로젝트를 말하며 국민의 삶의 조건을 말해. 미래를 말해, 여러분. 그런데 정청래를 비롯한 이 좀비들은 그 언어 수준을 보면 언제나 노무현을 팔면서 질질 짜고 더러운 문파 감성에 젖어서 김어준 유튜브 권력을 무조건적으로 빨아대는 그 시청자들을 향한, 딴지 게시판을 향한 그런 호소밖에는 없잖아. 그게 얼마 되겠어요, 여러분? 몇 프로 될 것 같아? 거기다 고민정까지 이제 당대표 선거에 합류하면서 그림이 상당히 재미있게 됐잖아. 고민정도 미래를 말합니다. 뭔가를 안 거지. 과거에 문재인 때처럼 노무현을 팔고 검찰 개혁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런데 자기 비판을 통하여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문파 정치의 잘못된 그 정치적인 행보들을 자기 비판하면서 나왔다면 훨씬 더 나았겠죠. 어쨌든 우리 친문 정치 세력은 절대 이 정청래와 같은 편이 아니다. 뭐 이런 걸 또 암시하면서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속아 웃을 일이죠.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제 정청래만 걸러내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문파 세력, 이 친문 정치 세력, 20년 동안 꿀을 빨아온 이 자들을 걸러내는.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살아있는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2030 젊은 세대를 생각하고 AI 기술 자본주의에 그 토대를 놓는 엄청난 작업을 완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호남 반도체도 5년 안에 완성하려고 벌써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죠? 예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면 좋겠지만 어찌되었건 그 뜻을 받아 AI 기술 자본주의의 토대를 완전하게 놓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이런 과제, 그죠? 이런 엄청난 과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이 과제를 향하여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앞으로도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러분. 이 문파 끝났습니다. 이 정치 세력의 종말과 함께 김어준, 유시민, 최욱의 영향력도 이제 점점 빠질 거다. 정청래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대표 선거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세계에 갇혀서 오줌 똥 못 가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어 나와서 박살날 겁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